오늘은 처음으로 편의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저걸 녹음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제일 처음에 쓰기 시작한 적이 이제 편의점이죠. 편의점을 하면서 느꼈던 어떤 편의점 운영 매뉴얼과 요령에 대해서 책을 적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적다가 픽업맨들이 깝죽대는 거 보고 글 하나 적었다가 그거 삘 받아서 이제 연애학 책에 대해서 이제 적기 시작했다가 편의점 책을 적었는데 너무 분량이 많은 거예요. 양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양이 생겼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제가 이 화면을 비추는 이유는 여기에 뭐 이름이 또 있는 게 있고 이게 편집이 다 안 되는 거라 좀 멀리서 찍었어요. 여기 이제 2000 몇 년도야, 이게 2013년도에 다시 이제 여기 목차를 나눠가지고 한 건데, 자, 이거 2009년부터 적었습니다. 편의점 아직까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편의점 운영 방법에 대한 책은 뭐 어디 저기 제주도에 있는 알바생 한 명이 뭐 소설책 에세이처럼 낸 건 있지만, 이렇게 뭐 오프시 주의사항 뭐 이렇게 쫙 적은 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수치도 모르죠. 2009년부터 적었다는 거, 제가 예, 적었다는 거. 자료는 엄청나요. 자료 폴더로 들어가서 뭐 편의점 책 자료, 이게 다 자료입니다. 이게 다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사진은 몇만 장 같아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편의점 거고 이것도 편의점 겁니다. 음, 파일 작성. 아, 어디 갔어? 재편집? 재편집으로 봐야겠네요. 여기 목차를 다시 뺐으니까. 이 편의점에 대해서, 이것도 내야 되는데, 이거 쓰다가 너무 분량이 많아져서, 연예학 책 쓰다가, 연예학 책 쓰도 너무 분량이 많아져가지고,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너무 많아서, 그 손이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편의점 두 군데를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포기하고, 이제, 그 컴퓨터,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컴퓨터 깔쭉대다가 컴퓨터 책은 금방 썼어요. 여러 뭐, 블로그에서 뭐, 보는 뭐, 소위 독자분들이, 편의점 책은 어떻게 언제 나오냐? 연예학 책 7년 기다렸다. 나 결혼했다. 이러고, 제일 처음에 제가 연애학책 적을 때 군대 이제 가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걔 군대 가기 전에 빨리 얘한테 알려줘야겠다. 군대 가기 전에 놀으라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이제 300페이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냈어야 됐는데, 그때 이제 그날 이제 나이트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나이트를 갔는데 막 추가할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때 11년도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그 추가할 내용을 제가 나이트에서 부킹도 안 하고 소문에다 다 적었습니다. 막. 근데 그 소문난의 내용을 쫙 적어 보니까, 그 군대 간다는 애한테 주기로 한 그 내용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 후로 뭐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여자 만났다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맞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면서 다 하다 보니까 그것도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편의점 책이 아마 대략 한 4000페이지 되는 것 같고, 어디 첨부하거나 어디 복사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서 복사 이거 없는데. 여자 연애학 책이 한 700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컴퓨터 책은 금방 나와요. 컴퓨터 책은 뭐 오버클럭이니 뭐 이런 것도 방법, 뭐 램 에러 났을 때, 그리고 뭐 모니터 갑자기 안 나올 때, 그리고 하드가 고장났을 때 증상, 이렇게 하나가 딱 말하면 딱딱딱딱 나옵니다. 이게 딱딱딱딱 나와요. 그냥 수학처럼. 그런데 이 연애학 책은 이게 다 연관고리가 있어요. 이게 연관고리가. 그러니까 이거 연애학 책은 얘기할 때 여자의 본성과, 그리고 우리가 뭐 한국에서 말하는 남녀의 그런 사회적 그런 차이, 뭐 우리들이 인식,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설명할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컴퓨터보다 훨씬 복잡해요. 목차만 한 20페이지가 될 거야 아마. 줄이려고 했는데 줄이기도 어려워. 지금 이 맨 뒤쪽에 바탕화면, 여기에 어, 이게 돼 있는 게, 요게 이제 이번에 쓰고 있는 건데 그렇게 많습니다. 여튼 편의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근데 편의점 책이 제가 순서를 정했어요. 여자 책 내고 그다음 편의점 책 내고. 자, 여자 책이 쓴 지 지금 7년이 됐으니까 컴퓨터를 받으면 안 돼. 진짜 책 생각하면
저 유튜브에 저 컴퓨터 저거 쓸데없는 저거 올봤자 의미도 없어. 근데 제가 컴퓨터는 올리는데 연예학이랑 편의점 왜 안 올리냐면, 컴퓨터는 뭐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뭐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거나 하면 그걸 보고 주문을 하잖아요. 근데 편의점 책은 그냥 그거 보면 땡이에요. 그걸 올림으로써 제가 얻어지는 뭐 이익 같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책을 내야지만 유튜브에 영상 올리면 이 책 사세요라고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책이 안 나왔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인테리어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원고만 있습니다. 이 편의점 원고는 지금 잠들어 있는지 지금 10년째고 9년 됐죠. 9년째고 여자 책은 5천 페이지 이거 빨리 내야 돼. 아, 뭐라고. 자,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진짜 되게 많아요. 이 목차 보시면 이게 많은데 목차가 딱 줄인 거예요. 진짜 줄였는데 이렇습니다. 편의점에서 요거 어디를 왜 어, 사진 이제 찍은 사진이 뭔지도 몰라. 사진을 하도 많이 찍어서. 여튼 음, 좀 머릿속을 편의점 쪽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좀 바꿨는데 자, 이 목차 한번 보고 요약만 제가 해볼게요. 자, 편의점이 다른 서비스업과 다른 점 24시간 해야 돼서 그래요. 24시간. 오늘은 다른 걸 얘기할게요. 편의점이 과연 매출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 제일 처음 편의점 창업을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럴 것 같아요. 편의점이 종류가 뭐가 있고 매출이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이거를 제가 말하겠습니다. 요거 방금 말했던 건 제가 마저 얘기할게요. 다른 점이 뭐냐면 24시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오프집이나 뭐 이렇게 뭐 조그맣게 하는 음식점 같은 경우는 알바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다 잘라버리면 돼요. 다 잘라버리고 자기 혼자 할 수 있어요. 오전 11시부터 밤 8시까지 혼자 일하고. 그럼 돼요. 손님 밀려서 나가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냥 알바가 와가지고 손도 갖다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잘라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편의점 24시간을 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24시간을 해야 됐고, 그리고 지금도 편의점 24시간 안 하면 저기 전기세 지원이 안 됩니다. 50%. 24시간을 그래서 운료 계좌막교식으로 하는 분들이 거의 많은데, 자기가 오전 일한다고 해요. 자기가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일한다 그래요. 그리고 근데 갑자기 그리고 하루 3교대라 그래요. 8시간씩. 자기가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일해요. 3교대 그렇게. 근데 야간 알바 펑크 났어. 자를 수 있습니까? 야간 알바가 개 쓰레기처럼 일해요. 손도 갖다가 안 하고. 자를 수 있습니까? 못 잘라요. 다음 알바 보여줄 때까지. 우리 철안든 예전에 제가 편의점 글을 하나 블로그에 올리니까 어디 거지 같은 등신들이 알바나 해본 것들이 뭘 한다고 와가지고 리플 더 겁나게 막 달면서 쓰레기 알바를 왜 안 자르냐요. 편의점 안 해봤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루에 잠은 못 잡니다. 잠을. 그래서 알바가 삥땅을 쳐도 자를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진짜 이 상황은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진짜 문을 닫을 수 없고 자기가 하루 뭐 24시간이면 아침 9시부터 아침 9시 그러니까 진짜 길게 일하면 진짜 알바 없으면 아침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새벽 2시까지 일하면 하루 몇 시간입니까? 그렇게까지 일해야 되는데 만약에 알바가 하나도 개강철에 알바 안 구해서 난립니다. 그래도 그렇게 되었을 때 모든 알바를 다 자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편의점이 어려운 거고 알바 관리가 어려운 거예요. 다른 업종은 뭐 커피 전문점이나 호프집을 예를 들게요. 매니저나 보통 카운터나 다른 주방장이나 뭐 있어요. 혼자 일하지 않아요. 다른 업종은 혼자 일하는 업종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자기가 가게를 가서 알바한테 일을 시키면 돼요. 야, 알바가 놀고 있으면 야 저거 뭐냐 청소 좀 하고 야 바닥 좀 쓸고 그래. 야 너희들 뭐야 저 짐 들어와서 빨리 정리해야지 이렇게 일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편의점은 자기가 오전 근무를 하고 가서 잠을 자요. 그럼 야간 알바가 야간에 자잖아요. 그럼 그때 일을 어떻게 시켜요? 야간 알바가 일을 안 하고 삼각김밥이 다 팔렸어요. 지낼 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새로운 삼각김밥이 들어왔어. 근데 진열 안 하고 진열하는 손님이 안 사가요. 그 박스에 있는 거 있는데도 그냥 게임을 하면서 히히 이래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점 알바 관리가 어려운 것이 스스로 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철안든 20대를 스스로 일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육 매뉴얼이 열 몇 개인가 돼요. 열 몇 개인가.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편의점 이제 그 창업할 때 그 본사 교육을 받잖아요. 일주일 동안. 거기에 가서 제가 배운 교육 자료를, 교육이 6시에 끝나고 저녁에 거기 그때, 이렇게 거실에, 숙소 이제 거실에, 교육원 숙소 거실에 컴퓨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트북을 안 들고 갔어요. 짐이 많아서. 노트북 안 들고 가서 거기서 워드 문서를 열어서 그날 제가 배운 거, 교육원에서 그거를 알바한테 알려줄 걸 전부 다 메모했습니다. 싹 요약해서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원에 있는 강사가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여기서 10년 있었는데 지금까지 점주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알바한테 이걸 알려주겠다고 전부 다 메모하고 적는 분은 처음 본대요. 그렇게 꼼꼼하고 이렇게 좀 디테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게 책이 탄생한 거죠. 책을 기다리는 분을 위해서 제가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저 편의점 알바나 몇 달 끼짝해본 애들 있잖아요. 와서 리플 좀 달지 마. 어디 와서 깝죽대. 그리고 이제 컴퓨터 쪽에서도, 영상에서도 제가 말하지만 제일 빡도는 게 뭐냐면, 잘 알지도,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말실수. 이게 제일 열받습니다. 얼마 전에 뭐 용산업체 거지처럼 쓰레기처럼 조립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제가 오버클럭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버클럭을 할 줄 모른대요, 나보러. 컴퓨터 관리용 책까지 보여줘야 돼? 자, 이거 제가 낸 책이죠. 예전에 오래됐습니다. 낸지 오래된 책인데, 오래된 책 두 권이죠. 책이 있는 책인데, 여기에 요거 제가 셀프 출판한 겁니다. 셀프 출판, 교보문고 퍼플을 통해서 셀프 출판한 건데, 요게 이 표지 디자인 그리고 이 본문 디자인까지 제가 직접 다 한 거예요. 이거, 예, 그게 셀프 출판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나중에 셀프 출판과 그 기획 출판, 그리고 그 출판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 하나 찍어서 올릴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돈 없이 책을 낼 수 있을까? 저 책을. 저 돈 한 푼 안 들이고 내는 거예요. 저건 주문 하나 들어오면 찍어서, 저 교보문고 퍼플에서 하나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저걸 POD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편의점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제일 궁금한 게 이럴 거예요. 도대체 매출이 얼마 나와야 되냐? 매출이 얼마 나와야 되냐? 이거 궁금할 텐데, 제가 화면을 이제 좀 바꿔서, 요거는 제가 볼게요. 제가 보고. 강의화면을 바꿔가겠습니다. 이거 안 쪼여졌구나. 매출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 매출이. 전국, 뭐, 브랜드마다 달라요. 5대 브랜드가 있죠. CU가 옛날에 페리마트, 그리고 세븐, 11, 그리고 GS25C.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미니스탑 있고. 하나가 기억이 안 난다. 뭐지? 요건 여기 이마트 24 있고. 새로 생겼죠. 위드미에서 바뀌었죠. 또 하나가 뭐 있지? 이거 기억이 갑자기 안 나지? 잠깐만, CU, 세븐, GS, 미니스탑. 또 하나 뭐지? 바이더웨이가 세븐 합쳐지면서 하나가 없어진 건가? 그런 것 같은데? 기억도 안 납니다, 이제. 편의점 하는 사람 맞아? 이렇게 하겠는데요, 이 얘기 듣고? 여튼 그렇습니다. 여튼 이 편의점의 전국 한 달 평균 매출이 GS 150입니다. 150. 자, 좀 낮출게요. 그러면 130에서 150만이라고 해요. 네, 130만에서 130에서 150만원 나오는 점포랑 잘 안 보이네. 저기 빨리 프로젝터 설치를 해가지고 강의 화면을 만들어야지. 130만원에서 150만원 나오는 점포랑, 150만원이라 그래요. 150만원. 150만원 나오는 점포랑 200만원 나오는 점포의 한 달 수익이 얼마나 차이가 났습니까? 순수익. 2배 차이 납니다. 거의 2배. 2배 차이 납니다. 편의점이 문 닫기 150만원이면은 한 달에 대략 뭐 얼마 정도 이렇게 가져가냐면, 정상금이라고 해요. 그 전기세를 빼고
그 본사랑 배분을 나누고 이렇게 들어오는 금액. 그러니까 그 돈을 받으면 나는 이 돈으로 월세랑 알바 인건비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내 거예요. 이걸 정상금이라고 합니다. 정상금. 이 정상금이 일매출이 150이면 물론 이 GP율, 이익률은 이제 물건 하나 팔렸을 때 좀 다른 거죠. 뭐 담배는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상한키퍼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팔는 데는 이익률이 낮고, 막 우산 많이 팔리고, 막 과자, 우유 많이 팔리고, 물 많이 팔리는 데는 이익률이 높아요. 예, 서로 다르지만 대략 이익률이 한 20, 한 5%, 30% 됩니다. 그 정도 맞나? 예, 요 정도 됩니다. 요즘 담배값 올라서 좀 올라갔나? 여튼 그래요. 근데 월세랑 알바 인건비를 뺀 요 정상금, 요거 받아서 월세랑 알바 인건비를 주면 됩니다. 여기가 대략 얼마 나왔냐면, 브랜드마다 이제 이 배분율마다 달라요. 본사랑 얼마나 나누기로 했나? 보통 7대3 합니다. 예. 8대2 하는 경우도 있어요. 7대3 정도 하는데, 매출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걸 갖다 본사가 적게 가게끔 계약할 수 있어요. 뭐 한 달에 하루에 매출 하루 매출 막 500만 원 나오는 데 있잖아요. 하루 매출 2천만 원 나오는 데 있어요. 휴게소 편의점. 편의점은 저기 독점인 곳에서는 엄청나게 나와요. 한강점포? 장난 아닙니다. 뭐 이렇게 500만 원 나오는 데라고 한다면 500만 원. 아니 생각을 해봐요. 하루 매출이 500만 원 나오는 편의점이랑 본사가 계약을 하면 10%만 가져가도 하루 매출 100만 원 나오는 편의점 5개보다 더 자기들이 많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 매출이, 그러니까 점포를 오픈하기 전에 그 입지에 따라 예상되는 매출 규모가 있습니다. 그 예상되는 매출 규모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본사가 가져가는 걸 적게 만들 수 있어요, 계약을. 이거는 모든 브랜드가 그렇지 않고, 그럴 수 있는 브랜드가 있고 그럴 수 없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7대3이라고 대략 본다면 150 나오면 한 800에서 1000만원, 800, 1000만원 가져갑니다. 1000만원. 1000만원에서 알바 인건비 뭐 한 400 빼고, 월세는 뭐 당연히 가게마다 다르죠. 예. 가게마다 다 자기가 아니 편의점에 별거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창업 안 해보신 분들은 뭐 그렇겠지만 그 똑같아요. 저기 일반적으로 뭐 저기 음식점 있잖아, 카페나 이런 거 차려서 하는 거 똑같아요. 월세 내는 거 똑같습니다. 자기가 가게 얻어가지고. 아유, 가게가 다 다르죠. 편의점 하는데 얼마 들어요? 이 말 자체가 겁나게 어벙하네요. 편의점 하는데 얼마 들어요? 야, 강남역 4원에 편의점 차려봐라. 차리려고 해봐라. 보증금이 얼만데. 근데 쫙이죠. 외곽변에, 쫙 가게 하나 차리려고 해봐라. 거기 보증금 530만원짜리도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 대화하다 보면 질문 하나만 딱 들어도 그 사람이 얼마큼 알고 있냐와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대충 알 수 있는 거야. 목 아파. 그렇기 때문에 대략 1000만 원 정도 나오면 월세 자, 평균 한 100만원, 150만원 빼십니다. 150만원. 알바 인건비 350 계산해요. 여기 매출 150이면 별로 안 바빠요. 안 바빠요. 더 겁나 안 가요. 500 빼면 한 달에 한 400에서 500까지 갑니다. 자기가. 조금 일한다고 했을 때. 이해되죠? 자, 편의점 오픈하면, 웬만하면 직장인보단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 저기 텔레비에 나오는, 너 장사 안 된다는 데 있잖아요. 투쟁하는데, 거긴 장사 겁나게 안 되는데요. 그런데, 하루 매출이 100만원으로 떨어지잖아요? 150이 아니라 100만원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폐업을 생각할 수 있는 단계예요. 폐업을. 자, 편의점이 유지되기 위해서 제 예상입니다. 제 예상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월세가 다 다르니까. 알바를 얼마나 쓰냐에 따라 다르니까. 자기가 하루 12시간 일하냐 8시간 일하냐에 따라 다르니까. 자기가 일 안 할 수도 있고 기준 다른 거예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자기가 하루에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일한다고 했을 때, 창업해서 하루 매출 100만원이면 폐업을 생각해 볼 정도로 월급쟁이보다 훨씬 무납니다. 예, 편의점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매출이 약 70에서 60만원이라고 봅니다. 저는. 자, 요게 편의점이 유지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하루 매출이에요. 좀 더 월세 좀 낮으면 50까지 떨어집니다. 50만원까지. 또이또이가 거의 50만원이에요.
50만 원 값밖에 매출 안 나오면 월세도 당연히 싸겠죠. 이런 특수 점포들이 있어요. 저희 대천 같은 데 있잖아요. 대천. 해수욕장에 있는 편의점. 거기는 겨울이랑 가을에 매출 하루에 막 12만 원 이래요. 14만 원. 근데 여름이면 하루 매출 1000만 원 넘습니다. 휴가철에. 거기 그런 데가 진짜 좋은 곳이에요. 왜냐면 1년에 딱 3개월 장사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 문 닫아버리면 돼요.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게 어딨습니까? 그 3개월 뭐 그것도 일하는 거야? 가서 놀러 가는 거지? 대충 가서 놀면 되지? 예? 아니 오전에 일하고 알바도 써가지고 물론 알바에 구하기 힘들겠지만 시급 15,000원 주면 돼요. 그런 데가 진짜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학교도 괜찮아요. 학교 후문 정문은 월세 임대료가 비싸서 안 되고 후문 쪽이 괜찮습니다. 이건 입지 선정에서 얘기할게요. 후문 쪽이 애들이 막 그 길도 아닌데 막 그 대학교가 크니까 뒤쪽으로 구멍 뚫어가지고 막 그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잖아요. 그 논길 따라 가는데 그 후문길 거기 빌라 많은데 거기 매출 굉장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왜냐면 또 그리고 거기가 임대료도 싸요. 빌라촌 쪽이라. 그런데 애들이 거기 막 밖에다 넓게 이렇게 해놓고 파라솔 몇 개 갖다 놓고 그 파라솔도 그 날아가는 거 피크닉 테이블로 갖다 놓고 밖에다가 테레비 하나 설치해 놓잖아요. 그러면 애들 막 여름에 와서 맥주 먹고 테레비 설치할 필요도 없어. 막 맥주 먹고 해가지고 막 매출 엄청납니다, 밤에. 이런 데가 금단지요. 근데 여기 방학 때 문 닫을 수 있어요, 본사는 얘기해서. 여튼. 이 50만 원이 이 또이또이 마지막 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걸 50만 원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이제 50만 원이라고 본다면, 50만 원 넘나 70만 원 봅시다. 70만 원. 70만 원에서 60만 원.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100만, 요 매출이 70만 원은, 70만 원부터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70만 원 이하는 다른 그 사람이랑 똑같아요. 70만 원 이하로 나오면은 손해인 거고, 70만 원은 또이또이고, 70만 원 이상부터 돈이 자기가 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50만 원, 100만 원 나오는 곳은 30만 원이죠. 이익이. 그쵸, 하루. 근데 150만 원이 나오면 이익이 80만 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200만 원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130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기본 매출이 있어요. 기본 매출. 기본 매출, 그러니까 돈이 남지 않은 그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이 있죠. 손익분기점에서 올라가면 올라가서 다 자기 돈이기 때문에 하루 매출 150과 200만 원의 차이는 25%의 차이가 아니라 거의 2배 차이가 돼요. 그런데 매출 3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 매출 3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150만 원이랑 하루 매출 150만 원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정상금이 2.5배예요. 만약에 150만 원 매출인 곳이 정상금이 아까 말했던 것이 1200만 원 나온다? 그러면 30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2400, 2600 나옵니다. 2500까지 나옵니다. 2500만. 예. 2500만 더 나와. 300이면 2700 나올 것 같은데. 2600이나. 2500이라 그래요. 머리 아파. 2500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1200만 원 계산해봐요. 그럼 뭐 비슷한데 아니에요. 1200만 원에서 여기서 월세를 빼요. 월세 150 빼고, 그리고 알바 인건비 400만 원을 빼요. 그러면 550이 빠지죠? 그럼 얼마입니까? 이거 얼마야? 650만 원이죠. 그렇죠. 650만 원. 그런데 매출이 300만 원이어 봐요. 그럼 2500에서 150만 원 빼고 알바 인건비 좀 더 들어가면 또 합시다. 바쁘니까 500만 원 들어간다 그래요. 그럼 650 빼요. 그러면 얼마 남습니까? 1850만 원이에요. 이해되죠? 이해됩니까? 정상금의 규모와 정상금이 비록 한 2배 정도 되지만 1200, 2500 2배 되지만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면 실제로 가져가는 돈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다. 650이냐 1850이냐.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매출이 뭐 70만 원이다? 그럼 10원도 못 가져가는 거야. 월세 비싸면. 그래요. 예전에 막 도저히 안 되니까 알바를 못 쓰니까 저기 막 이렇게 장사 안 되는데 그래서 오픈해가지고 막 자살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 자살한 친구가 되게 젊던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 독설이지만 그런데 오픈한 자신이 잘못이에요. 여기서 핵심 또 하나 말씀드리면 본사가 추천하는 자리는 절대 들어가지면 안 돼요. 본사가
아, 저기 점포가 오픈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인수를 뭐 얘기하잖아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장사가 잘 되는데 본사가 왜 개인한테 넘깁니까? 절대 안 넘겨요. 지그들이 하지. 그잖아요. 장사가 개떡같이 안 되는 데만 점주를 모집을 해요. 그러니까 편의점 오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동네가 있잖아요. 기존의 편의점이 이렇게 막 있는데, 예, 본사 소유가 있어요. 본사 소유. 본사 소유는 뭐냐? 보증금이 본사 거예요. 보증금이. 보증금. 네? 보증금을 본사가 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점주를 구한다고 올라와요. 점주를 구한다고. 그럼 뭐냐면, 여기 아니, 끼키야 80만원 밖에 안 나와요. 근데 능력 있는 점주 뭐 한 명 들어와서 여기 매출 좀 올라가길 기대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가 아니라, 이렇게 찾는 거예요. 점주 찾는 건 본사에서. 여기에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이 지식 하나만으로도 이 동영상은 몇백만원 가치가 있어요.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절대 본사가 추천한 곳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장사 거의 안 되는 곳이에요. 편의점 어떻게 창업해야 되냐면, 자기가 사는 동네가 아니면 절대 창업하지 마세요. 이 책에 적어야겠어. 아이씨. 자기가 사는 동네 아니면 창업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반드시 사는 동네, 그래야 그곳을 알아요. 편의점은 진짜 신기한 게, 여기 아파트가 있잖아요. 여기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길 따라 쭉 내려와요. 예? 여기로 가면 여기 2차선 대로변이 있고, 도로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건물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싹싹 들어가면 큰 대로변이 나와요. 큰 대로변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여기 아파트 있고, 여기 빌라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예?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 마트가 하나 있네. 큰 마트가. 마트가 하나 있네. 근데 여기 큰 대로변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해서 또 큰 대로변이 있어요. 예, 큰 대로변이 이렇게 있다고 해요. 여기 빌라촌이 되게 많아요. 예? 여기에 편의점 큰 거 있고, 상거리라 그럽시다. 여기도 편의점 있어요. 여기도 편의점 있어요. 예? 근데 이쪽엔 편의점 없네. 여기에 편의점을 딱 낸다? 여기다 낸다? 여기랑 거의 연관이 없게 매출이 올라갑니다. 예. 사람들 절대 담배 살려고 길 안 건너요. 그러니까 담배 간 레시피 좀 싸게 사겠다고. 여기에 대형 마트가 있다고 해도 여기 편의점 있잖아요. 여기 아무런 거의 관련이 없어요. 거의. 그 레시피 150원 싸게 샀다고 여기 대로변 횡단보도를 건넙니까? 안 건너요. 사람들. 여기서 그냥 사 먹어요. 편의점이 만들어진 창업 동기는 바로 뭐냐? 사람들이 생각 없이 150원, 200원 이렇게 흘리는 돈들 있잖아요. 그걸 한번 인테리어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거 한번 긁어볼까? 이 생각으로 만들어진 게 편의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빌딩에 가끔 올라가서 꼭대기 올라가서 밑에를 보면 막 출근하는 사람들에서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해요. 야, 저기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1,000원씩만 주면 나 엄청 부자가 될 텐데. 자, 이 생각으로 창업이 시도된 게 전 편의점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살면서 그냥 알게 모르게 셀띠겨는 200원 몇백 원을 계속 날리면서 써요. 그렇잖아요. 삼다수 편의점에서는 850원이고 건너서 600원인데 누가 합니까? 850원 사먹죠. 250원 날라가고. 그거를 100명한테 걷고 1000명한테 걷고 그것이 한 달이 누적이 되면 꽤 큰 돈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 편의점입니다. 그게. 여튼 입지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입지선정은 어디까지 얘기했어? 이거. 사는 동네에 창업해야 돼요. 이런 거를 알려면 그 동네에 살아야 돼요. 절대 모르는 동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흘러가는 거, 이 사람, 그리고 대로변에 오픈하면 장사 잘 되는 줄 아는데,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많이. 대로변은 생각보다, 잘 보세요. 대로변에 사람들 별로 많이 안 돌아다녀요. 강남도 보면, 그 대로변보다 안쪽 골목에 사람 더 많아요. 대로변이 생각보다 매출이 별로 안 나와요. 그것도 큰 사거리 있잖아요, 막. 왕복 12차선 이런 별로 안 나와요, 생각보다. 왜 안 나와? 차 지나가다 보니까 많이 보이고 노출도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차를 댈 수가 없어요. 편의점에 담배 사러 갈 때 차를 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것이 해수욕장 같은 그런 곳이고 특수점포고, 왜냐면 3개월밖에 연가 와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국도변입니다. 경기도 국도변. 경기도 국도변에 편의점 매출 안 나올 것 같죠? 엄청 나옵니다.
경기도 국도변 있잖아. 우리 화성 쪽에 가면 뭐 이렇게 한가한 돌에 공장 많고 막 여기 좀 이것저것 나오고 뭐 이렇게 편의점 하나 딱 있잖아요. 거기 매출 엄청 높아요. 예. 그 공장 다니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빵이 담배니 엄청 사 먹어요. 그리고 앞에 딱 찾을 수 있잖아요. 공터. 찾을 수 없으면 안 돼. 차가 딱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막 사 먹습니다. 근데 더 좋은 거는 이게 국도변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편의점이 있네? 앞에 신호등이 있으면 대박이야. 이게 핵심입니다. 앞에 신호등이 있어야 돼. 앞에 신호등이 있으면 차 타고 뿡 가다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차 타고 뿡 가다가 아 담배가 없네. 아 뭐 라면 뭐 빵이나 이런 거 사 먹어야겠는데 하고 가다가 편의점 있으면 아 담배도 나가기 전에 그냥 가요. 그 속도 줄이 싫어서. 근데 신호등이 있으면 서요. 그잖아요. 그러면서 내려서 다 사 먹어요. 이 신호등이 앞에 있는 이 사거리 신호등 있잖아요. 사거리 신호 쪼만한 사거리. 거기 앞에 편의점이 국도변에 있는 건 매출 기본 200이요. 기본 200. 300. 막 높은 데는 400은 좀 안 되고 그 정도 됩니다. 국도변 점포가 400까지는 아니래도 200에 3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되게 많아요. 매출 200만 원이 엄청 높은 거예요. 생각보다. 150만 원짜리 점포는 많은데 200만 원, 250만 원 되는 점포는 많지가 않아요. 예, 저기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150만 원 나오는 데랑 300만 원 나오는 데가 650만 원이냐 1850만 원이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매출 70만 원 위부터는 매출 뭐 170만 원짜리랑 270만 원짜리는 가져가는 돈이 뭐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에요. 여튼 그리고 이걸 제일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뭐냐면 편의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인터넷에 걔 엿도 모르는 우리 알바들 많이 얘기하는데 뭐 매출 높은 점포면 뭐 걔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차피 그거는 직영점이라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헛소리 좀 하지 말라 그래. 야, 공산주의냐? 어? 이 등신들아? 응? 남의 가게를 함부로 뺏고 남의 땅을 함부로 뺏게? 응? 보증금이 내가 걸려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본사 앞에서 못 뺏는 거지? 맞다. 아, 또 중간중간 까먹어. 아까 말했던 건 마무리 지면 편의점은 그래서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차려야 되는데 자기가 잘 아는 동네에 차려야 되는데 자기가 돌아다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여기에 어느 정도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야 편의점 혼자 사는 사람들 많은데 차려야 장사 잘 되는 겁니다. 이거 또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아파트 많은데 차려면 망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편의점을 많이 가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마트를 갑니다. 일주일 계획적으로 장을 보기 때문에 부부들이라.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날그날 먹고 싶은 거 사 먹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쭉 가니까 여기에 편의점이 없네? 나 여기 차려야겠다 하잖아요. 그러면 가게를 찾아요. 마치 다른 뭐 카페 차릴 때처럼 있는 편의점을 가면 안 돼요. 이해되죠? 가게를 찾아요. 편의점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다음에 여기다 내가 편의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5개 브랜드를 부릅니다. 나 여기다 편의점을 하겠어. 너희들 뭐 배분율이 어떻게 되고 얼마가 들면 뭐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본사의 개발팀들이 와서 상담을 해요. 예. 근데 여기 만약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뭐 매출 뭐 매출 끼게 뭐 150만 원, 110만 원, 뭐 80만 원 나올 수도 있겠네.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조건이 좀 좋지 않고 봤더니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조건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차리는 거예요, 편의점은. 기존에 뭐 본사가 소개해준 자리, 그리고 기존에 편의점 하던 자리, 거기에 들어가면 무조건 이거는 등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막 매출이 안 나와가지고 뭐 자살을 한다느니 뭐 미치겠다느니 뭐 돈 다 틀렸다는 이러는 기사나 어떤 글을 보잖아요. 한심합니다. 네가 등신이야. 왜 그런데 왜 들어갔어? 어? 그런데 들어가서 만약에 자기가 부시점을 했어요? 그럼 망하면은 말 한마디 없이 어디 하소연할 데 없잖아요. 지가 그런데 들어갔으니까 그런 자리에. 그럼 망하고 그냥 나와요. 근데 왜 편의점은 난리를 치냐? 본사 물고 늘어줄 수 있거든. 한국인이 그 성이 그렇잖아요. 만약에 부시점을 했으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나오지만 돈 닦아먹고. 편의점을 하면 그래도 본사가 있으니까 왜 이런데 나를 소개시켜줬냐? 하면서 막 걔네들한테 핑계를 돌리는 겁니다. 손해에 대한 핑계를. 그래서 그렇게
말이 많은 거지, 편의점이. 아유, 다른 업종, 그, 말이, 우리가 뭐 노출이 안 돼서 그렇지. 다른 업종 창업했다가 망하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빵집이니, 분식점도 그렇고, 뭐. 옷가게가 제일 심하죠, 옷가게가. 옷가게 돈 다 까먹고 나가고. 근데 옷가게는 혼자 하니까 돈을 많이 까먹죠. 인테리어도 안 하고. 아, 인테리어 부분도 설명해야지. 왜 인테리어. 이렇게 창업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무슨 얘기했지? 아, 그, 편의점은 그 아까 아르바이트생 어리버리 알바애들. 어차피 거기는 직영점이라 직영점일 겁니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음, 편의점은 A타입이 있고 이제 B타입이 있어요. A타입은 가맹점이라 그러고 B타입은 이제 직영점이라고 하겠습니다. A타입은 가맹점인데 A타입은 보증금을 낸 사람이 개인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창업한 거야. 아까 말한 대로. 내가 가게에 보증금 1억짜리 딱 5천만원짜리 걸어서 5천만 너무 많나? 5천만 원 걸어서 월세 얼마에 집주인과 계약했어요. 건물주와. 거기에 편의점을 딱 차린다? 그건 가맹점입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거기다 뭐 편의점 아니라 슈퍼를 차려도 되죠. 자기가 나중에 마음대로. 그런데 직영점은 뭐냐? 보증금을 낸 사람이 저기 개인이 아니에요. 저기 본사예요. 본사. 본사가 저기 보증금을 내고 그 가게의 주인은 아니죠. 건물주가 주인이죠. 어떤 주인이라고 합시다. 그 가게의 주인입니다. 본사가. 거기에 위탁 경영이라는 이런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운영하는 점장이에요. 이해되죠? 점장입니다. 한마디로 본사의 계약직 직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보험회사 직원들처럼 개인 사업자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위탁 경영 점장들과 가맹점은 당연히 배분율 달라요. 만약에 가맹점이 7대3이라고 하잖아요. 7이 가맹점주입니다. 당연히. 3이 본사예요. 그런데 직영점은 어떻게 되냐? 거꾸로입니다. 4대6이에요. 예. 개인이 4, 본사가 6. 여기 얼마나 차이가 나냐? 같은 매출을 나왔을 때, 가맹점이잖아요? 수익이 만약 1000만원이다? 근데 직영점이잖아요? 300만원도 안 됩니다. 이 차이가. 그래서 가끔 직영점 중에서도 대학교 앞에 매출 높은 데 있어요. 왜냐면 본사가 여러 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잖아요. 막 많은 다양한 매출 높은 점포도 있고, 낮은 점포도 있고, 그럼 거기 저기, 계약 점장들을 모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출 높은 데도 많아요. 근데 매출이 그렇게 높아봤자 별로 가져가는 게 없어요. 이 직영점은. 예전에 저기 어디야? 그 본사에서 저기 보내주더라고요. 어디, 저기, 해외, 거기, 대만을 한번 보내줬는데, 거기 뭐 갔는데, 거기에 뭐 점주들이 30명인가 왔더라고요. 30명이가 왔는데, 그 중에, 그, 그러니까 그 전부 다 직영점이더라고요. 이게. 이 사람들.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어차피 거기는 매출 좋은 데는 다 직영점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저기 한강점포 중에 하나 있어요. 한강점포 중에 매출 하루에 7만원 찍는데 있어요. 거기 직영점 아니에요? 네, 가맹점이에요. 거기 개인이 하는 데입니다. 뭐, 역이나 터미널 같은 데도 편의점이 있는 거 다 직영점 아닙니다. 본사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뭐, 전국에 있는 그 사기업이, 뭐, 전국에 있는 역점을 전부 다 뭐 계약합니까? 그 자리를. 못해요. 역은 보통 철도공사에서 하죠. 철도공사에서 하는 거고. 휴게소도 마찬가지고. 빽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좋은 자리 다 있죠. 편의점이 높은 매출을 차지하는 곳이 보면 전부 다 독점이에요. 독점 점포. 어디냐? 독점 점포는 뭘 말하냐? 거기를 갈 수밖에 없는 점포들. 여기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데가 다 매출이 높습니다. 그래서 음, 휴게소 편의점,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따지잖아요. 그럼 휴게소, 그리고 병원 지하, 그리고 또 어디 역 안에, 그리고 터미널 안에, 그리고 뭐 저기 초번화가 가로수길 같은데, 강남역 이런데 초번화가, 그리고 한강공원 이런데
그래서 한강공원 편의점은 행사도 안 해. 행사도 거의 2%, 5% 행사도 안 해. 그 행사표 보면 한강점포는 제외 이렇게 적혀 있어. 뭐 이런데. 그리고 이제 놀이동산 안 해. 롯데월드 같은데 안 해. 편의점 있잖아요. 매출이 얘네들이 저번에 보니까 뭐 전국 편의점 매출 순위 10위 해가지고 점포별로 나왔더라고요. 1위가 뭐 116억 뭐 이러고 뭐 120억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거기 휴게소랑 뭐 롯데월드 안에 이런 거는 빠졌더라고요. 걔네들이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공개하잖아요. 기절합니다. 진짜. 하루에 매출 한 달에 1년에 매출이 116억이면 한 달에 뭐 10억이라 계산해도 하루 매출이 3천이죠. 3천만 원. 휴게소 편의점 3천만 원 그냥 찍어요 주말에. 예, 객단가가 높잖아요. 또 한 명이 사가는 양이 많잖아요. 휴게소는. 아, 그냥 찍어요. 하루 매출 3천만 원이다? 하루 매출 3천만 원이 얼마 나옵니까? 1억이 그러면 한 달에 10억이 나오잖아요. 정상금이 1억에 매출 1억에 2,500만 원 나온다. 아니 2,400만 원 나온다고 한다면 2,300까지 나온다고 2,300만 원. 2,300만 원? 2,3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10억이면 2억 3천 나와요. 2억 3천. 편의점 딱 하나가 한 달에 순수 2억 3천입니다. 거기서 알바들 월급 주는 거예요. 알바들 월급 시급 2만원 줘도 되지, 그런데. 근데 알바도 엄청 많이 쓰죠, 그런데.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편의점이 하루에 한 달에 매출 1억이라고 해도, 뭐 인건비가 엄청 많이 들진 않아요. 아, 이것도 책에 들어가야겠다. 이거 강조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저기, 고깃집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고깃집. 고깃집에 하루 매출 300만 원이면 주방에 벌써 4명이고, 3명이고, 서빙보론에 3명, 아니 2명, 3명, 전투력 높은 애들로 써야 2명이지. 그리고 카운터 따로 있어야 되고, 손님 안내하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되고, 사람 뒤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편의점은 매출 300만 원이라고 그래도 둘이서 일할 수 있어요. 저 매출 500만 원 혼자서 드렸습니다. 혼자 계산하고, 잠깐 손님 없을 때 뛰어가가지고, 냉장고 들어가서 음료 채우고, 다시 뛰어나와서 계산하고,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교육 매뉴얼 중에 광포스 사용법이라고 있어요. 손님이 쫙 밀릴 때 빨리 계산하는 방법. 그런 것도 제가 만들었어요. 교육 자료를 알바들한테 알려주려고. 지폐를 받아서 포스에 넣고 잔돈을 빼주는 게 아니라 지폐를 받으면 옆으로 빼놓고 잔돈만 계속 주는 겁니다. 잔돈만. 지폐를 한 번에 넣으면 되죠. 지폐를 넣었다, 지폐 이 덮개 있잖아요. 포스 띵띵 탁 하고 열리잖아요. 그러면 넣고 잔돈 빼주잖아. 그럼 늦어서 안 돼요. 늦어서 안 돼. 선결제 후, 선계산 후 포스 등록이에요. 선계산. 이미 잔돈 거슬러 주고, 그런 다음에 포스에 나중에 엔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찍고, 띡띡띡띡 찍고, 그리고, 엔터 누르고 포스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 돈통을 아예 빼가지고, 잔돈통을 빼서 옆에다 놓고, 이렇게 잔돈만 계속 거슬러 주는 상태로, 띵띵띵띵띵띵 해서 포스는 등록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한 게, 한 번 계산에 한 시간 50% 줄이는데,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제일 처음에 알바들을 잘 몰라가지고 막 지폐 다시 집어넣고 동전 빼고 지폐 넣고 동전 빼고 그리고 띵동 탁 열리잖아요. 포스 돈통. 그때까지 2초 동안 기다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강제로 돈통을 열 수 있게 저는 항상 열쇠를 꼽아놓습니다. 그 나중에는 아예 그 스프링 빼버렸어요. 스프링을 빼는 게 아니라 스프링 빼면 안 돼. 스프링 있는 밑에 쪽을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아예 닫히지도 않게끔 잘 그렇게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막 그때 포스가 열리고 닫히는 그 센서 없앨 수 없냐고 그런 것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매출이 뭐 300, 500, 300만 원 된다고 해도 알바 둘이서 일할 수 있는 업종은 편의점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래서 인건비가 별로 안 나옵니다. 누구지?